미국 연방대법원이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의 예비 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수감사절, 미 국민들의 대이동 이후 후폭풍이 곧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의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서로 미비자 사면 계획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인근 4개 주를 제외한 타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예비 제한 조치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정면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0월 6일 감염이 급증하는 뉴욕시의 브루클린에 있는 캐톨릭 교규와 아구다트 유대교 교회를 코로나 핫스팟 중 레드존으로 규정하면서 종교 예비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로마 캐톨릭 교규와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스 이스라엘 미국은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제1차 수정 헌법에 명시된 자유활동 조항을 위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비 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규정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이전의 법원에 제출된 코로나19 관련 규정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 표시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5대4의 결과로 종교시설에 대한 참석을 허용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최근 인준된 베레 대법원이 참석 허용에 찬성해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또 카톨릭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 제기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종교시설 인원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상관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판결과 관련된 브루클린 지역에 대한 레드존 제한 조치 시한은 지난주로 만료됐다며 해당 지역은 이제 더 이상 감염 위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뉴욕주 방역 조치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정치 철학을 표현하는 계획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주에서는 3,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6,938명의 신규 확진자와 69명의 신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2,336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며 120여 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은 3.33%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건 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추수감사절 항공기 여행에 나서면서 거센 후폭풍이 곧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또 곧이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까지 다가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확산이 아니라 대확산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이동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발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26일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TSA에 따르면
지난 20일 101만 9,836명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98만 4,369명, 22일 104만 7,934명, 23일 91만 7,354명, 24일 91만 2,090명 등 매일 9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에는 107만 967명이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 연휴 계획을 강행했다며 8개월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어제 미국의 지난 일주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7만 5,80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7월 말에 이전 최고치보다 2.5배 이상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비드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 관련 총 입원 건수는 9만 481명으로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9만 건을 돌파했고 1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병원 수용 능력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날 사망자 수는 1,178명 증가해 현재까지 총 26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곧이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입니다. 메걸레니 브라운대 응급의학과 박사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5일에서 최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이뤄진 감염은 3주 내 발현되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걸쳐 미국 전역의 사망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나단 라이너 워싱턴대 의학과 교수도 증상 발현까지 2주 정도 걸리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데는 1주가 더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일주일에서 10일 후 하루 사망자 수가 4,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CDC는 연구 결과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13%만이 확인되어 통계에 집계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제 데이터 수가 현재의 8배가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즉 감염된 사람들의 8명 중 1명만이 집계됐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2월부터 9월까지의 확진자 수가 약 7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사실 이 숫자는 감염된 전체 인구의 약 16%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 기간 동안 5,300만 명이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감염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미국 인구의 84%가 9월 말까지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올해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가 32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후부터 제약사 화이저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을 격리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코로나 백신 배송이 다음 주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에 의하면 오는 12월 10일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거쳐 코로나 백신이 배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백신을 배포하고 도착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싸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료요원,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적어도 70%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신 개발, 승인, 배포 등의 과정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의심도 있고 일부는 정부가 백신 개발 속도와 안전을 맞바꿨다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에서는 위원회를 꾸려서 식품의약국 FDA가 검토한 백신을 추가 검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어린이병원의 백신개발센터 공동이사인 피터 호테스는 백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신뢰받는 과학자들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규 백신을 두고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추가 글로벌 임상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스칼 소리오 CEO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발견한 만큼 추가 시험은 소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미비자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24일 바이든 당선인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 등 취임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하겠냐는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미 전역 1,100만 명이 넘는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민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의회, 특히 연방상원의 다수를 어느 당이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서류 미비자는 1,100만 명에서 2,200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가운데 2,450만 명의 실업자 및 저소득 비정규직 미국인으로 인해 일자리 경쟁이 정책 수립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대사면을 실시한 후 30년이 넘게 서류 미비자 사면은 없던 것으로 봐서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외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파리기후 협약 탈퇴 등 환경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 지방정부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뜻도 전했습니다. 그는 소수자 공동체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한층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5일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은 바이든 당선인이 오는 30일부터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 PDB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DB 문건은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인수 과정에서 첫 PBD가 이루어질 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일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날지는 미지수라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스피드 작전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주에 차기 행정부 경제팀 등 주요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타주 여행 제한 조치를 변경했습니다. 뉴욕주는 타주 방문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명진 기자입니다. 25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수개월간 매주 여행 제한 지역을 지정하던 방식을 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뉴욕,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러웨어 등 인근 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타주에서 오는 여행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기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해 타주 여행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주를 여행하고 오는 뉴저지 주민들과 타주에서 뉴저지를 방문하는 여행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14일간 의무 격리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주민 및 타주 주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자발적으로 지킬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추후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를 제외한 타주 방문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뉴욕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하고 뉴욕 도착 후 사흘간 자가격리한 뒤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에는 하루당 $1,000, 여행자 양식 지출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방문객은 앞으로 공항과 역에 도착하기 전과 후에 코로나 여행 경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7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권고사항에 포함시켜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CDC 고위 관리는 격리 기간을 단축할 경우 더 많은 사람이 권고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경제개발당국은 뉴저지 스몰앤마이크로 비즈니스 PPE 액세스 프로그램을 24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명 이하의 직원을 둔 뉴저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홈페이지 코비드19 인포메이션 허브에 접속해 등록해야 하며 뉴저지 경제개발당국의 심사를 거친 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일 20일 희망재단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가정에 각각 $1,200와 마스크 50장을 지원했습니다. 변종덕 이사장은 이번 지원 대상자들은 질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을 선정했다며 추수감사절에 이들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가 한인 학생을 위한 커리어 토크쇼를 오는 12월 19일 정오에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메디컬 닥터 편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유명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직업과 교육 과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생물학 관련 분야나 의학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대상자이며 자녀들을 위해 정보를 얻으려는 학부모에게도 유익한 행사입니다. 관련 문의는 재미여성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인 조각가 권재나 작가가 올 연말 뉴욕시 퀸즈 크로싱몰의 공공미술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Heart as One 제목의 이번 조각 작품은 작가가 뉴욕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느낀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품으로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많은 말보다 속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힘든 시기 속 보이지 않은 것에서도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